뉴스룸이 끝나면 시작합니다. 뉴스는 이야기가 되고 진실로 소통합니다. 뉴스에서 한 걸음 더 JTBC 소셜 라이브. 하지만 또 안전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요. 예. 한 경호원이 이 일정에 없는 대통령의 그러니까 VIP의 시민 접촉에도 다 매뉴얼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홍은동 자택을 나설 때 주민들이 나서서 응원을 하는데 인사하고 출발하려다가 예정이 없이 이제 다시 출발하면서 차가 가다가 다시 주민들이 서 있자 나와서 셀카를 찍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오늘 사진은 이제 청와대 측에서 촬영은 금지해서 없고 어제 사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청와대 경호원들은 매뉴얼대로 예정에 없던 행동을 대통령이 보이더라도 혹시 시민과 접촉을 하더라도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위험 가능 인물을 체크하고 주민들에게도 너무 과한 신체 접촉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예. 그렇다고 또 시민들을 무턱대고 검색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장 근무를 서는 경호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좀 위험해 보이는 인물이나 위험물 등을 체크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예. 뒤에 있는 경호원이 눈을 부릅뜬 것 같긴 합니다. 예. 예. 두 번째 키워드를 열어볼까요? 예. 두 번째 키워드는 사표 수리 1호는입니다. 예. 예. 앞서 리포트에서 봤는데 황교안 국무총리와 박승훈 국가보훈처장이 사표 수리 1호가 됐습니다. 예. 황교안 총리의 경우 정치권에서는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만약 시행이 되게 되면 우병우 전 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총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황 총리보다도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더 화제가 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예. 그 얘기 잠깐 좀 하죠. 박 처장은 사실 매년 5월이면 언론에 주요 등장을 했습니다. 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기념곡으로도 못 쓰게 하고 재창도 못하게 하기 때문인데요. 많은 요구가 있어 왔지만 심지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재창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예. 요구를 했지만 다 묵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과정 속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도 많이 보였었는데요. 예. 이 장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법이 없다 이거죠. 웃지 마라. 잘못하면 사퇴해야죠. 뭐를 잘못합니까 제가? 예. 화면에서 웃음소리가 나왔었는데 그게 박 전 처장의 웃음소리였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 이제 박지원 의원이 강하게 뭐라고 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당시 여당 상임위원장을 찾아서 정무위원장이었는데요. 지금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인데 예산이 국가보훈처 예산이 뭐 3억 원 정도 깎인 부분이 있다. 서류를 던지고 탁자를 쳐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야당 의원 163명이 해임 촉구 결의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사표 수리 1호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 뒤면 바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전까지 자리를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또 뭐 대통령이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른다고 하니까 예, 박 전 처장 입장에서는 뭐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척 속이 답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재창을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예. 약속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일단은 아닙니다로 잡았습니다. 뭐가 아닌가요? 오늘 오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급격하게 퍼진 문구가 있습니다. 보시면 받은 글로 해놓고 엠바고는 오후 6시 30분이다. 그때부터 예. 기자들에게 이제 기자들이 보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이런 찌라시 잘 안 오는데 오늘은 저한테도 왔더군요. 예. 예. 저희가 사실 다 받긴 하지만 누가 주는지는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노동부 장관 심상정 이렇게 내정이 됐다는 어떻게 보면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이런 받은 글로 예. 돌아다녔습니다. 6시 반에 아무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가짜라고 결론이 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는 제가 일단은이라고 한 건 사실은 아닙니다. 우선 이재명 시장에게 직접 통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제의를 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제의를 받은 바 없다 이렇게 답했고요. 예. 그다음에 몇 가지를 좀 더 물어봤는데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 봉인 중이다 그러면서 말을 안 하겠다. 예, 거부했습니다. 요즘 인터뷰 요청이 많지만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이 시장과 제일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좀 더 물어봤는데
이 시장은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더 관심이 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지금은 어떤 답변도 안 하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정의당에서는 아예 공식적인 논평을 냈습니다. 공당 대표가 합리적인 과정 없이 입각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그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또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예. 박영선 의원이 그래서 만일 제의가 그러면 합리적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는데 예. 우선 대변인 측에서는 과정 자체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과정.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진 않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의가 와도 안 하겠다라는 입장은 아직은 없는 겁니다. 예.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오늘 앞서 그 받은 글에는 나와 있지 않았지만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뭐 경제부총리로 입각할 가능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박영선 의원이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런데 유승민 후보 측 지상욱 의원은 아예 논평을 내고 경제부총리 제의 받은 적도 없고 오더라도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함께 경쟁한 대선 후보에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중국발 황사가 내일 아침부터 한반도에 밀려오겠습니다. 전국에 비도 예보돼 있습니다. 예, 마스크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소셜 라이브 준비되어 있습니다. 페이스북 라이브로 함께 하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지내왔던 친구처럼 말없이 바라보아도 네, 네, 꽃이 피는 그 출연 기자가 없는 거잖아. 또 어느새 키는 나무 안녕하세요.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도 안 들어오네요. 네, 대신에 목포신항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자들이 아, 이가엽 있습니다. 기자? 이가엽 기자하고 이상엽 이상엽 기자. 기자. 그리고 네, 예. 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한 명 더 있나요? 누군가? 아무튼 연결해 보면 아무튼, 알겠죠. 네. 예. 이따 영상 전화로 연결을 할 텐데 지금 그 목포신항에서 이가엽 기자 같은 경우에는 40일 가까이 네. 됐죠. 예. 오늘이 40일째 아, 오늘이? 네, 예. 계속 취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손석희 앵커 가고 나면 제가 이제 이가엽 기자랑 통화를 할 텐데요. 예. 혹시 좀 특별히 궁금하다거나 이가엽 예. 기자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면 지금 나와 있는 모양이네요. 네, 예. 지금 바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예. 네, 이가엽 기자랑 이상엽 기자도 있고요. 예. 그리고 한 명, 네, 인사를 좀 해주실. 아, 신입 기자군요. 네, 연지환 기자죠. 예. 그래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시청자분들께는 안 보이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전화를 이렇게 돌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예. 자, 이가엽 기자. 예. 오늘이 40일째가 맞나요? 예, 저랑 이상엽 기자는 40일째고 우리 연지환 수습 기자 막내는 44일째입니다. 좀 더 있었군요. 예. 이가엽 기자가 올해 아무튼 작년 포함해서 출장을 좀 많이 다니는 편인데 지난번엔 덴마크 올보르에 그때 며칠 갔었죠? 그때도 한 25일, 20일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합쳐서 출장 기간만 지금 60 며칠 되는 상황이군요. 컨디션은 괜찮습니까? 예, 괜찮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아무튼 뭐 거기 오랜 기간 동안 가족들을 기다려온 분들에 비하면 그런 얘기하기 참 사실 좀 명구스럽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엽 기자도 괜찮죠? 예, 저도 컨디션은 좋습니다. 예. 그 세 사람은 거기 목포 신항에서 어디에 묵습니까? 저희는 이 세월호가 거치된
네, 불편하지 않고 잘 있습니다. 예. 저 미수습자 가족분들은 어디서 모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에서 바로 우측에 있는 이 뒤에 컨테이너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아니면 세월호 선체 근처에 있는, 저희는 접근할 수 없는 이 철조망 안쪽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주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 임시 거처에서 주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제 그저께죠. 우리 선거 방송할 때 목포신앙의 이가혁 기자 연결해서 거기 이제 얘기 쭉 들어봤었는데, 네. 이가혁 기자가 이제 바로 컨테이너 가족들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잠깐 인사도 드리고 했던 거를 봤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컨테이너는 몇 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컨테이너가 글쎄 그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내부에 좀 이렇게 잘 신경도 써서 좀 지원을 해드렸나요? 그 당국에서는? 나름대로 목포시에서도 신경을 쓴다고는 했는데 여기 전압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난방기를 몇 개만 키면 이른바 그 두꺼비 집이 내려가서 아, 예. 부모님들이 좀 불편해 갖기도 하고, 그래서 뭐 돌아가면서 핸드폰 충전기를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를 다시 되살리고 뭐 이런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 정도인가요? 네네. 그 옆에 연지환 기자? 예. 예. 수습 기자죠? 그 연 기자는 수습 기간은 끝났나요? 근데 아직 수습 기간입니다. 아, 언제 끝납니까? 9월 말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뭐 수습 기자인데 멀리까지 가서 선배들도 모시느라고 나름 또 신경 써야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저기 그 이가혁 기자. 네네. 지금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일부가 이렇게 좀 수습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게 다 여학생 객실이었잖아요. 그래서 같은 구역입니다. 세 점이. 아, 같은. 한 점. 예. 그 지금 전부 국가수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죠? 네네. 한 달쯤 걸린다고 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내일도 같은 구역에 수색이 계속됩니까? 예정이고, 사실 그 부분이 저희가 중계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있지 않을까 기대하던 곳인데 기대와 같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위험하다는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같은 객실에서 지금 연달아 다른 부위의 뼈가 나오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곳에서는 한 명의 유해가 아닐까, 그러니까 세 점이 모두 한 명의 유해가 아닐까라는 추측은 조심스럽게 나오지만 역시 DNA 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역시 뭐 이가혁 기자도 얘기했지만 아주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추정만 정말 조심스럽게 한다는 것뿐이지 최종 결론은 뭐 한 달 뒤쯤에나 알 수가 있을 것 같군요. 자, 오늘은 안나경 앵커하고 우리 세 기자가 이제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앞서서 너무 많은 걸 좀 질문을 드리면 안나경 앵커가 또 물어볼 게 별로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맡기고 좀 떠나겠습니다. 세 기자가 잘 취재를 해주길 바라고, 특히 가족분들께 잘 해드리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안나경 씨, 저는 갑니다. 예. 네, 사실은 제가 진행을 하지는 않고 저도 이제 몇 가지를 좀 물어볼 텐데, 우선 오늘도 이가혁 기자는 조금 전에 저랑 이제 뉴스에서 연결을 했잖아요. 5월 초에 그 대선 전에 연휴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방문객들이 좀 많이 다녀갔다고 들었는데요. 몇 분이나 다녀가셨나요? 연지혁 기자 정확한 숫자를 알고 있습니다. 24,856명의 방문객분들 다녀가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 합산을 하면 훨씬 한 20만 명 가까이가 다녀가셨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이 숫자를 센 거는 이 시에서 제공한 그 셔틀버스 사용객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분들도 훨씬 많기 때문에 아마 2만 명보다 말씀하신 거 20만 명 가까이 뭐 사실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측을 하기에는 그 정도로 말씀하신 대로 뭐 많이 찾아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취재진들은 혹시 많이 있나요? 혹시 많이 있나요? 이게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밖에 지금 없고요. 그러니까 지역 이 목포 주재하는 뭐 타 지상파 방송에서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찾아오긴 하는데 저희처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상주하고 있는 곳은 저희 셋 기자와 저희 카메라 기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대선 날에 이가혁 기자가 이렇게 그 컨테이너나 무슨 철조망 같은 것들을 자세히 보여주기는 했지만 네. 저도 좀 더 보고 싶은데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새 기자가 지금 소셜 라이브에서 보다 자세하게 전해드릴 예정인 거죠? 네, 꼼꼼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예. 그럼 네. 전화는 끊어도 되나요? 네,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마 이제 이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 영상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저희는 JTBC 사회부 이가혁, 이상엽, 연지환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소셜 라이브는 취재 뒷얘기를 전달해드리기 때문에 사실 뭐 우스갯소리도 좀 하고 취재 뒷얘기 뭐 재밌는 에피소드를 전달해드려야 되는데 장소가 장소인 만큼 조금은 숙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곳 우리 미수습자 가족분들이랑 저희가 지금 한 40일 넘게 생활을 하면서 보면 사실 그 가족분들과도 엄청난 슬픔 속에 있으신 가족분들과도 농담도 하고 이렇게 웃기도 하고 사실은 이곳도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계속 슬프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희노애락이 다 있는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런 생각에서 또 너무나 또 무겁진 않게 이곳 분위기를 상당히 진솔하게 최대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하나씩 보여드릴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네, 철조망입니다. 네, 뭐 철조망에 대해서는 뭐 이미 이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텐데 하나 뭐 설명해 드릴까요? 이동하면서. 네. 예.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JTBC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는 JTBC 사회 2부 보도국 사회 2부 연지환 기자라고 합니다. 저희 예. 수습 기자죠? 예, 수습 기자입니다. 예, 사실 철조망,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이 목포 신항, 이 세월호가 거치되고 있는 이 전남 목포 신항은 사실 보안 등급 2등급의 그 보안 구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기 뒤로 보이는 남문, 중문, 북문에 다 이제 경비 업체 직원분들께서 이제 2교대를 통해 이제 보안 업무를 맡고 계신데요. 그렇죠. 예, 근데 한편으로 그래서 이 안으로는 미수습자 가족분들이나 해수부 관계자 또 뭐 여러 현장 인력분들을 제외하고는 함부로 이제 진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철조망이 고마운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방문객들이나 또 어느 단체 또 시민들이 이런 현수막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란 리본도 많네요. 여기 보면. 예, 그래서 네. 한번 몇 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예, 그래서 보면 꼭 무사히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예, 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또 세월호 기억할게요. 또 세월은 흘러가는데 왜 세상은 제자리 걸음만 할까요? 뭐 이런 메시지도 있고요. 예. 네. 사실은 이게 노란 리본이 방문객들이 그만큼 많이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 개수만큼 사실은 많이 와서 직접 다 다신 건데 근데 이 부분만 딱 노란 리본이 지금 안 매달려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카메라가 이쪽으로 좀 와주시죠. 예. 이쪽만 노란 리본이 없습니다. 왜 이쪽에만 노란 리본이 없는 건가요? 예, 사실 이쪽에 써 있는 걸 보면 배가 보이는 곳입니다. 노란 리본을 달지 말아주세요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제가 서 있는 이곳의 반대편은 미수습자 가족의 만남의 장소라는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부두 밖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거나 아침을 드시거나 회의를 하시거나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앉아 계실 이제 오후 시간이나 낮 시간에는 저쪽에 앉아 계시거나 저쪽에서 이제 방문객들을 만나 뵈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럴 때 이쪽에서 바로 바라봐야 되니까. 정면으로 세월호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제 노란 리본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노란 리본 사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많이 달려 있었는데 오히려 세월호 선체를 잘 볼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쪽을 달지 않게 이렇게 배가 보이는 곳이니 노란 리본을 달아주지 마세요라고 구역을 정해놓고 이렇게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직접 와서 이 카메라에서 배가 좀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배를 한번 우리 보이게 김장원 촬영 기자가 지금 수고해주고 있는데 한번 가족들이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세월호를 바라보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쪽에 오시면 세월호 또 조형물도 보이는데 예, 이쪽을 한번 보실까요? 예.
지금 저를 찍어주고 계신 분은 이제 김장헌 선배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카메라가 흔들리고 계시죠?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 아크릴로 된 배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요. 이 안에는 미수습자 9분의 이제 사진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온전한 수습을 바라면서 이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조형물 뒤로 저렇게 세월호가 누워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어떨 때는 이제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예. 네, 좀 이동해 주시죠. 그래 이쪽이 이 조형물 앞에서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기자회견도 하시고 또 많은 방문객들도 이 조형물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건데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가장 원하는 것,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 9명의 사진을 배 모양 조형물 안에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쪽을 찾아서 이 조형물을 뜻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동을 하시죠. 다음 키워드를 네. 먼저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까요? 네, 잠깐만요.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24,856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뭐죠? 예, 24,856 아까 이제 안나경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24,856은 이제 지난주 황금 연휴였죠. 황금 연휴에 이제 이곳 목포 신항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을 다녀간 방문객 숫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집계되냐면 사실 여기 이 세월호가 거치된 목포 신항에는 이제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6시 40분까지 이제 셔틀버스가 운행하고 있는데 그 셔틀버스 운행을 이용한 그 방문객의 숫자에 약 한 30% 정도를 이제 더해서 총 집계를 한 건데요. 사실은 이제 각자 오시는 그런 개별적으로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 합치면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녀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사실은 뭐 주말에도 많지만 평일에도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자, 사실 그 세월호가 이 거치된 3월 31일부터 지금 지난주 그러니까 5월 6일까지 총 방문객 숫자를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 총 12만 6,180명의 방문객분들이 이제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뭐 20만 명 가까이 되시겠죠? 이쪽은 4차선 도로입니다. 원래 차들이 다니는 곳인데요. 이렇게 세월호가 거치된 이후에는 도로 양끝을 막아서 일반인 차량은 들어올 수가 없고 이제 뭐 작업 관련된 차량 또는 이 유가족이나 미수습자 가족 관련 차량들만 좀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쪽 도로로 주말이면 그래도 방문객들이 많이 찾을 때면 상당히 붐비는 경우가 많고요. 지금은 밤이라서 다른 취재진들도 전혀 없고 가족분들도 간간히 그냥 이동식 화장실로 씻으러 가는 분들 정도만 보일 뿐이고 상당히 뭐 지금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거센 바닷바람 말고는 없는 정도로 상당히 적막한 그런 풍경입니다. 키워드 걷기를 한번 보죠. 네, 그렇죠. 다음 키워드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가혁 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로변인데요. 그 식사를 마치고 가족분들이 항상 이 도로를 다 이제 걸어 다니시면서 운동을 좀 하시는데 아무래도 계속 유류품도 발견되고 또 이곳에서 많이 지쳐 있다 보니까 식사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많이들 이제 걸어 다니면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아무래도 본인의 마음도 조금 다잡고 뭐 그런 기회를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잖아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뭐 활동도 사실은 세월호 선체 수색 관련된 것 아니고 다른 어떤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걷는 그 335 떼지어서 어머님들이 맞습니다. 걷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는데 사실은 조금 안쓰럽게 여러 번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키워드를 볼까요? 네, 바로 이어서 다음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북문. 자, 조금 더 이동해서 네. 볼까요? 북문이 뭐 북쪽 문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가요? 설명해 주시죠. 자, 이쪽이 바로 북문인데 바로 이곳을 통해서 부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월호가 거치된 수색 작업 현장이 되는 겁니다. 좀 조심하시고. 자, 이쪽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바리게이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열려 있긴 하지만 이 바리게이트를 통과해서 작업자들이 이 안에서 작업도 하고 또 유가족분들 그리고 미수습자 가족분들도 이곳 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작업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저희가 조금만 더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 일반인 방문객분들, 그러니까 저희 취재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진도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때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요. 선체 안쪽도 선체도 저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면서 선체를 사진을 찍으시거나 뭐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이쪽에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노란 리본이 달려 있고 이 연재한 기자가 한번 요 사진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지금 이 사진은 그 세월호 희생자 그 304명의 사진을 이제 걸어놓은 건데요. 사실 이곳에는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오십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관광버스를 타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분들이 이 사진 앞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하나가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약간 눈시울을 붉히셨던 그런 장면이 저는 또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많이들 안타까워하시고 또 지환이가 또 그랬지만 저 같은 경우도 어느 한 방문객께서는 직접 물티슈를 꺼내서 사진 한 장 한 장 다 닦으시는 걸 보고 맞아요. 그만큼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 모습을 또 취재하고 바라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약간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상황들이 많습니다. 조금 도로 가운데로 나가서 다음 키워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다음 키워드는 찢긴 교복입니다. 많이들 보셨을 그 사진들도 있을 건데요. 사진 몇 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사진을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재 배 안에서 많은 유류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주인을 일정 기간 동안 찾지 못한 것은 목포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옵니다. 그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인데요. 이렇게 스웨터인데 뭐 이쪽이 다 찢겨 나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뭐죠? 단원고 와이셔츠, 교복 와이셔츠로 보이는데 이게 검게 이렇게 모습 얼룩진 게 이게 기름 자국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녹슨 자국도 좀 보이고 녹이 묻은 자국도 보이고 그리고 이거는 교복 치마입니다. 치마가 뱃속에서 3년 동안 거의 삭은 모습으로 이렇게 나왔고 명찰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주인을 찾지는 못한 상태라서 결국 이곳에 있다가 목포시나 홈페이지로 유류품 찾기 그 메뉴에 홈페이지로 올라가서 주인을 찾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계신 그 유가족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을 시신을 찾은 분들이지만 이곳에서 다시 한번 3년 전의 슬픔을 마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류품이 나올 때마다 애써 잊고 일상이 복귀했지만 잊었던 뭐 딸의 유류품이 나왔다는 소식에 허겁지겁 안산에서 이곳으로 달려와서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또 볼 수가 있었죠. 맞습니다. 특히 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행용 가방이 발견되면 그 여행용 가방 안에 뭐 아이들의 교복이라든가 학생증 그리고 지갑 이런 것들도 많이 발견되다 보니까 안에서 발견되는 게 소식이 전해지면 멀리 있던 부모님들도 이렇게 약간 굉장히 눈물 흘리시면서 아이의 것을 찾고 또 굉장히 또 슬퍼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반가워하시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하루하루 매일 보면서 취재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이동하면서 볼까요? 네, 그러시죠. 저희가 지금 북문을 지나서 저희가 매일같이 중계하는 가설 무대 쪽으로 이동을 할 건데요. 네, 그 사이에 잠깐 이런 편말이 세워져 있는 게 뭔지 이상혁 기자가 한 번만 좀 소개해 주세요. 상엽이가 이거를. 네. 이런 편말. 지금 보시면 이게 세월호 3주기, 세월호의 3년이라고 해서 그동안 가족분들이 준비를 한 내용들인데 이 보시면 주요 훼손 부위라든가 이렇게 좀 차곡차곡 정리를 한 모습인데 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실제로 왜 세월호가 침몰했고 또 이 사고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이 사진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역시나 아까 미수습자 가족분들이 조형물 안에 9명의 사진을 넣어놓은 것처럼 잊지 말아달라 또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조금 알아달라라는 의미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에 오실 때 이런 걸 한 번씩 읽어보시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 가족분들이 직접 자료를 구해서 이렇게 시트지를 붙여서 이곳에 이렇게 설치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렇게 와서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느끼고 또 아이들에게도 언니 오빠들이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어렸을 때 나오지 못했대 라고 설명을 또 하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죠. 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아빠 그럼 왜 이 배가 왜 침몰한 거야? 이건 뭐야? 이 사진은 뭐야? 라고 할 때 부모님들이 되게 차근차근 이건 어떤 사진이고 어떤 사진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또 아이들도 아 그렇구나 또 이 사건도 알게 되고 이 사고도 알게 되고 지환이가 옆에 이 천막 좀 약간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주시겠어요? 이 천막은 이제
이 목포 신항에서 유가족분들이 상주 한 20여 명 정도 계속 상주하고 계신데 그 분들은 이제 10시, 3시에 그러니까 오전 10시, 오후 3시에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작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계십니다. 그 이외의 시간에는 유가족분들은 여기 있는 천막 안에서 이제 리본을 계속 만들고 계십니다. 이제 리본 공작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예. 사실은 광화문 광장에서도 리본 공작소가 있었는데 예. 이곳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어머님들끼리 두런두런 앉아서 이제 이 리본을 만들고 또 많은 가족분들, 방문객들에게 나눠주시기도 하죠. 예. 사실 그 모습을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죠. 아까 걷기랑 비슷하게 맞습니다. 이곳에서 상황을 지켜보긴 봐야 하는데 이제 가만히 있으면 또 이제 이렇게 좀 착잡해지는 심경 때문에 또 이렇게 좀 두런두런 앉아서 리본을 접는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면서 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좀 가슴이 아팠죠. 네, 사실 저희가 저도 많이 같이 만들어 보곤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도 자주 앉아서 만들어 보곤 했는데요. 연장 기자가 이제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스티커 잘 떼내서 이렇게 예. 시트지를. 저도 하루에 한 300개 정도 만들어서 좀 이제 도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 지환이가 까맣진 않았는데 이렇게 열심히 취재를 하면서 약간 좀 많이 까매졌죠. 네. 예, 근데 사실 그렇게 제가 타는 거는 그렇게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연장 기자가 앞으로 많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저희 진짜 여기서 많이 어머님들과도 정말 많이 접촉을 하고 어머님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우리 막내 기자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김장원 카메라 기자가 이 뒤쪽을 한번 쫙 비춰주시겠어요? 우리가 온 길을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밤 9시 45분에 세월호가 보이는 목포 신항의 분위기는 바로 이런 분위기입니다. 사실 좌측에 보이는 그 컨테이너 몇 동에서 가족분들이 수십 분이 주무시고 아까 말씀드린 전압이 약해서 난방도 잘 안 되는 그런 곳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이쪽에 또 이렇게 덩그러니 이 뒤쪽에는 임시 화장실이 있어서 이쪽에서 이제 씻고 뭐 이렇게 용변을 보시고 뭐 이런 공간이고요. 조금만 더 이동을 해볼까요? 네. 그 방금 이 굉장히 약간 이 시간에 텅 빈 이 거리를 보여줬는데 저희 취재진도 중계도 하고 리포트도 마치고 나서 이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어떤 취재를 했고 또 내일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내가 뭐 실수한 건 없는지 그리고 조금 더 마음의 위안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이곳에서 취재를 마치고 걸어가는 저희들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를 볼까요? 그럼? 네. 마지막 키워드는 어제 오늘 저희가 뉴스룸에서도 중계로 전해드렸지만 4점의 뼈입니다. 4점의 뼈. 지난 5일에 세월호가 침몰한 바닷속에서 뼈 한 점이 발견됐고 어제 뱃속에서 2점 그리고 또 오늘 또 어제 발견된 같은 지점에서 또 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그 어제 오늘 발견된 그 뱃속에서 발견된 그 뼈 위치가 어딘지 다시 한번 연지한 기자가 소개해 주죠. 예, 저희가 그 위치는 그 4층 선미 부분 그 여학생 객실로 추정되는데요. 그 정확한 구역 번호는 뭐 4-11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뭐 그 여학생 객실로 근데 여학생 객실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5층 전시실이라는 공간을 떼어내야 됐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것을 보도한 뒤에 해수부에서 바로 그걸 착수해서 떼어내고 그리고 사실 그 배가 침몰하면서 사실 협착된 부분이 생겼어요. 배가 찌그러진 부분에서 생겼는데 그 부분의 수색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잘라내는 과정에서 이제 그 뼈가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재한 기자의 말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그냥 뭐 창문 뚫린 대로 해서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배는 육상으로 올라왔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3년 동안 바닷속에서 있으면서 찌그러져서 철판을 떼어내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뼈가 어제 2점 오늘 1점 발견된 그 4층 배꼬리 부분 선미 부분의 그 위치도 5층 전시실이 완전히 이게 밑으로 내려앉아서 붙어버린 거예요. 4층과. 그래서 5층을 먼저 떼어내고 4층의 외부 철판을 또 걷어내고 그제서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걷어냈고 그래서 예상했던 대로 그곳에서 조금 미수습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 검사를 아직 해봐야 되기 때문에 추정되는 그런 뼈가 3점이 발견됐죠.
그리고 이 배 안에서 발견된 지금 설명드린 배 안에서 발견된 세점 말고 앞서 지난 5일에도 해저면에서 발견됐는데 그 해저면도 사실은 해수부가 이전에 선미가 그러니까 세월호 선미가 맞닿아 있던 이 구역을 해저면 특별수색구역이라고 네.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집중 수색을 했고 만약에 뼈가 발견된다면 그쪽에서 뼈가 발견되지 않겠느냐 해서 집중 수색해 왔던 곳인데 바로 그곳에서 지난 5일 뼈 한 점이 발견됐고 네. 그 이후에 세 점은 이 배 안에서 발견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중계를 해드리는 그 포인트를 조금 더 가서 좀 보여드리면서 저쪽에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연장 기자, 가면 여기 좌측에 이 나비야 집에 가자라고 간판이 붙은 이 컨테이너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시청자분들께. 예, 나비야 집에 가자라고 써 있는 이 컨테이너는 두 동인데요. 이 안에는 이제 세월호 미수습자 혹은 세월호 사건을 이제 기억하자는 이제 그런 의미로 여러 작품들, 이제 조형물이나 아니면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 그림 중에 하나는 이제 기억하라라고 이제 캘리그라피를 이제 걸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제 낮에는 이제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밤이라서 현재 담양 상태라서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서 있는 우측에는 나비야 놀자라는 방금 그 기획전을 지환이가 설명해줬고 이 좌측을 보시면 음료봉사 그리고 걸어가면서 볼게요. 걸어오시면서 음료봉사 그리고 자원봉사 의료지원 그리고 목포시 종합상황시 이렇게 천막이 여러 개 있는데 이것들은 다 이제 목포시에서도 오고 자원봉사 단체에서도 오고 우리 유가족분들, 미수습자 가족분들 그리고 이곳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다 마련된 천막인 거죠. 예. 그리고 저 멀리 소개를 해주시죠. 그리고 저 멀리 지금 조명이 하나 보이는데요. 저기가 바로 저희 JTBC가 이곳에 목포신항에 배가 들어왔을 때부터 설치해 놓은 가설 무대입니다. 저희가 중계방송을 뉴스룸이나 또 아침 뉴스 또 낮 뉴스 때 전해드릴 때 조금 더 세월호 선체를 좀 잘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께 화면을 전해드리고자 저쪽 높은 곳을 이 무대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저 외에도 지금도 아마 저희를 잡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저쪽에서 카메라를 잡아서 세월호 선체를 배경으로 저희가 현장 중계를 전해드리기도 합니다. 저쪽 지금 카메라 우리 김영묵 선배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뉴스룸에서 이가혁 선배가 했었던 바로 그 장소인 거죠. 네, 지금 이제 9시 50분인데요. 우리 마무리 인사 또는 이제 각자 지금 40일 정도 여기서 계속 상주하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느낀 점을 한마디씩 전해드리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지현 기자부터 한번. 예, 그 44일 동안 저는 여기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에 이제 뉴스가 끝난 뒤에 이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는 메인 스트리트라고 하죠. 이 길을 걸어가면서 퇴근을 하면서 매일 생각합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또 가족들을 대해야 될지, 또 어떻게 가족들을 좀 더 가족분들을 위로해 드릴 수 있어야 할지, 또 어떤 기사가 그분들에게 그분들의 힘이 될지 이런 것을 매일매일 생각하면서 있다 보니 벌써 이제 44일이 지났습니다. 예, 더 앞으로도 이제 목포신항에서 좋은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혁 기자.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부터 진도체육관 그리고 팽목항에서 여러 선배들과 함께 세월호 취재를 했는데 다른 어떤 취재보다 가장 어려운 취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곳에서 40일 넘게 가혁 선배와 우리 지환이와 취재를 하면서도 매번 조심하자 그리고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내일도 저희는 정말 열심히 그리고 겸손하고 가족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취재를 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이제 낮 시간에는 영상물을 계속 틀어주세요, 가족분들이. 그 영상물 중에 기억 남는 게 뭐냐면 이 세월호 참사는 정말 이례적으로 그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그 나온 표현을 그대로 기억하면 아이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거의 생중계하다시피 했던 대한민국에서 다시 있어서는 안 되는 참사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단원고 학생들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또 신고를 하고 계속 119에도 신고하고 해경에도 신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배로 다가갔지만 헬기로 다가갔지만 우선 빨리 뛰어내려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청와대에 보고해야 되는 영상이 필요하다. 상황이 어떻냐 보고해야 된다. 빨리 보고부터 해라.
누굴 태워서 가야 된다. 그래서 늦게 도착하고 뭐 이런 그런 면에서 그 영상물에서 그런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생중계를 하고 있는 거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실제로 저희가 침몰하는 영상을 보면서도 그 안에서 아이들이 왜 빠져나오지 않지 그런 궁금증을 갖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건 왜 아직도 세월호를 보도해? 또 아직 안 끝났어? 뭐 다른 사고도 많은데 왜 이것만 이렇게 오랫동안 해? 뭐 그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뭐 같이 슬퍼해달라라고 슬픔을 강요하는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의미 그리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뭐 교훈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공론화되지 못했고 제대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직 좀 몰라서 덜 느끼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나 저희가 이 40일 넘게 이렇게 여기서 취재를 하면서 다른 취재진도 없지만 저희가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는 이유를 뭐 굳이 하나를 찾자면 조금이나마 그런 슬픔이 반복되어서 안 된다는 점이라도 많은 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그리고 우리가 그때 왜 살릴 수 있었던 아이들을 못 살렸을까 뭐 이런 참담한 신경을 다시 한번 조금 되새기면서 그리고 또 미수습자 9분들 돌아오지 못한 또 누구보다도 빨리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 뭐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이거 페이스북 이 라이브 할 때 많은 분들이 볼까 고민했는데 지금 아까 제가 방금 확인하니까 한 2천여 분이 계속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뭐 뉴스룸 끝나고 한 20여 분 동안 봐주신 분들께 저희는 특히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애초부터 이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놓지 않고 계셨다거나 아니면 우연히 봤는데 여기 이렇게 쓸쓸하고 적막함이 감도는 곳이었구나라고 이제 느끼셨던 분이거나 앞으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욕심을 내봅니다. 저희가 뭐 여기서 뭐 고생하고 있어요라고 보여드리는 것보다 저희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저희 말고도 많은 카메라 기자분들 좀 고생하고 있으시니까요. 또 뭐 이렇게 좀 응원을 좀 해주시고 우리 연주한 기자 첫 이 취재 과정을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이상현 기자도 3년 전 팽목항에서 저랑 같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여기서 또 만나니까 또 반갑고 어쨌든 늦은 시간 보기 사실 좀 뭐 지루하실 수도 있고 산만한 진행이었을 수도 있는데 저희의 뜻에 같이 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사회부 이가혁이었고요. 저는 이상엽이었습니다. 전 연지환 수습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